그날 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단순한 착각이나 기분 탓이 아니었다. 등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기척. 무시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심장이 느리게 깊게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전에 배운 위험이라는 감각을 다시 떠올린 것처럼. 나는 민수, 32. 서울에서 일하다가 잠시 숨을 돌리고 싶어 이곳까지 내려왔다. 강원도 외곽, 사람 발길이 드문 작은 호수 옆 펜션. 몇 개의 후기만 믿고 예약한 곳이었다. 조용하고 물이 맑고 밤하늘이 아름답다는 말이 마음을 끌었다.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곳은 평화로웠다. 오래된 목조 건물, 바로 앞에는 잔잔한 호수. 바람이 스치면 수면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햇빛을 잘게 부수고 있었다. 주변엔 다른 건물도 거의 없고 좁은 길 하나가 겨우 이어져 있었다. 사람의 흔적이 적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이 됐다. 주인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말수가 적고 시선을 마주치는 걸 피하는 듯했다. 체크인을 하며 그가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밤에는 호수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이런 곳에 오면 의뢰에 듣는 경고라고 생각했다. 위험하니까, 미끄러지니까 그런 이유일 거라 여겼다. 저녁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라면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맥주 한 캔을 마시며 노트북으로 영화를 틀었다. 창문을 열어두니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고 벌레 소리와 물결 소리가 멀리서 섞여 들렸다. 도시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고요였다. 문제는 밤 11시 무렵 시작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툭!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깐 귀를 기울였다. 곧 다시 조용해졌다. 나무가 뒤틀리며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밖에서 무언가 떨어진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몇 분 뒤, 툭! 툭! 이번엔 분명히 2번이었다. 나는 결국 영화를 멈추고 방 안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한 점은 소리의 방향이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천장 같기도, 벽 안쪽 같기도, 아니면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괜히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쥐겠지. 다시 영화를 재생했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귀는 계속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툭!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들린 것처럼 가까웠다. 나는 영상을 꺼버렸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벌레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고 그 사이에 섞인 아주 희미한 물소리. 출렁. 천천히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다. 바로 앞에 있는 호수. 낮에는 잔잔하던 물이 밤이 되자 검게 가라앉아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수면 위에 무언가가 떠 있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길고 가느다란 형체. 하지만 그것이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봤다.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었다. 머리였다. 사람의 머리. 물 위에 반쯤 잠긴 채 아주 느리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멎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피곤하긴 했지만 환각을 볼 정도는 아니었다. 그 머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췄다. 펜션과 호수 사이 약 10m쯤 되는 거리에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끝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닫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커튼까지 3개 끌어당기고 나서야 겨우 숨이 돌아왔다. 아니야, 아니야. 입 밖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고 근처 사람이 물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사람 같지 않았다. 너무 느리고 너무 조용했고 무엇보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방 안에 불을 전부 켰다. 밝아진 공간이 현실로 돌아온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흘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씩 숨이 가라앉았다.
방금 본 것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때 똑 분명한 소리였다. 문이었다. 방문이 아니라 현관문. 누군가 바깥에서 노크를 하고 있었다. 몸이 굳었다. 시간은 밤 11시 40분.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주인장일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똑똑 2번 더. 조금 더 또렷하게 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손잡이에 손을 뻗다가 멈췄다. 문 옆에는 작은 창이 있었다. 밖을 볼 수 있는. 숨을 참고 고개를 아주 조금만 기울여 바깥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불이 켜진 마당과 나무, 그리고 그 너머의 어둠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또 바로 눈앞에서 문이 다시 울렸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문이 두드려졌다. 그 소리는 분명히 안쪽에서 들려왔다. 아니, 문 자체에서.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문 손잡이가 끝까지 내려가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철컥!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안쪽에서 풀리는 소리. 그 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공간 전체를 울렸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몸 안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느낌.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내려앉았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막아야 할지 아무 판단도 서지 않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숨은 점점 얕아졌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손잡이는 내려간 채 멈춰 있었다. 마치 반대편에서 누군가 문을 밀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철헉! 다시 잠기는 소리. 그제야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이게 뭐야? 작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꿈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그 순간 문 아래의 좁은 틈으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물이었다. 처음엔 가느다란 선처럼 번지더니 점점 넓어지며 바닥을 타고 방 안으로 퍼졌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그것을 바라봤다. 이곳은 마당과 바로 이어진 1층이었다. 물이 들어올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비도 오지 않았고 주변에 물이 넘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 물은 맑지 않았다. 탁하고 어둡고 그리고 냄새가 났다. 비린내. 썩어가는 물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 나는 뒤로 기어갔다. 손바닥에 닿는 바닥이 점점 차가워졌다. 물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까 창밖에서 봤던 호수. 그리고 그 위에 떠있던 그것. 나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더 빠르게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처음엔 작은 이물질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점 형태가 또렷해졌다.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물 위에 풀어져 있었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 머리카락은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내 쪽으로. 나는 결국 몸을 일으켜 침대 위로 올라갔다. 바닥에 닿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손이 떨렸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되뇌었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물이 침대 아래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침대 가장자리까지 닿았다. 그때 툭! 무언가가 침대 프레임을 건드렸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머리카락 사이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하얗게 불어오른 손.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손가락이 침대 위를 더듬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벽이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 손은 분명히 나를 찾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보면 안 된다. 보는 순간 이건 완전히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딱 발목에 무언가가 닿았다. 그리고 붙잡혔다. 얼음보다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조차 부족했다. 온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죽은 감촉.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다.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손이 올라왔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개의 손이 동시에 나를 붙잡고 아래로 끌어당겼다. 나는 침대 프레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손톱이 긁히며 소리가 났다. 몸이 점점 아래로 끌려갔다. 살려줘! 누구를 향한 외침인지도 모른 채 소리쳤다. 그때 쿵! 어딘가에서 큰 충격음이 울렸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손의 힘이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도, 머리카락도, 손도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방은 처음처럼 말라 있었고 냄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흐려졌다. 겨우 몸을 일으켜 주변을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발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 5개, 파랗게 멍든 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걸. 지금 당장. 짐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휴대폰과 차 키만 챙겨 문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잠깐 멈췄다. 밖에도 그게 있을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보다 밖이 더 안전할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호수 쪽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이제는 분명히 보였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온몸은 물에 젖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고개가 천천히 이쪽으로 돌아왔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그것이 입을 벌렸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그 말은 입으로 뱉은 소리라기보다 물속에서 억지로 끌어올린 공기처럼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한 걸음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발소리는 없었다. 대신 물이 바닥을 적시는 소리만 들렸다. 축축하고 질척거리는 소리. 그제야 나는 한 발 물러났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몸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등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몰랐다. 펜션 입구인지 차가 있는 쪽인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등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걸 이유 없이 알고 있었다. 숨이 점점 거칠어졌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다. 바닥이 젖어 있었다. 분명 아까까지는 마른 흙이었는데 지금은 물기가 번져 있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막혔다. 나는 그대로 멈춰섰다. 펜션 건물. 내가 뛰어온 방향과는 반대편이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현관 앞. 방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곳.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것도 아무것도. 호수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어둠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길은 분명 직선이었다. 곧장 뛰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건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그때 여기야.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몸을 툭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귀 바로 옆에서 들린 소리였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여기야. 이번엔 더 또렷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까 그 존재와 같았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등에 벽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뭐야? 대체 뭐야? 입속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문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다. 끼익,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뛰쳐나왔던 그 방,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그 순간 들어와.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싫어, 싫어. 들어와. 이번에는 더 단호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이 끈적하게 느껴졌다. 천천히 고개를 내려다봤다. 발밑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은 문 안쪽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아까 방 안을 채웠던 그 물이었다. 지금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머리카락이 떠 있었다. 검고 길게 퍼진 머리카락.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다. 아까는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들어와. 다시 들렸다. 이번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겹쳐졌다. 남자, 여자, 아이,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동시에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만해. 제발.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마치 내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그때 불현듯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주인장이 했던 말. 밤에는 호수 쪽 나가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나는 왜 그 말을 흘려들었을까? 왜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있으면 끌려간다. 여기서 끝난다. 그 생각이 선명하게 머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문 쪽이 아니라 옆으로 발을 내디뎠다. 벽을 따라 천천히 발이 물에 잠겼다.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계속 중얼거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분노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것처럼 들어오라고 했잖아. 그 순간 나는 뛰었다. 문을 스쳐 지나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때 발이 무언가에 걸렸다. 나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얼굴이 바닥에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던 순간 손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닥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호수가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엎드려 있었다. 아니, 조금씩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물은 차갑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미지근했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몸을 감싸며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빼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닿지 않았다. 바닥이 없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잡히는 건 물뿐이었다. 그때 바로 앞에서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얼굴이 떠올랐다. 아까 그 존재. 이번에는 바로 눈앞이었다. 숨이 닿을 거리.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깊게 꺼진 어둠만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이 다시 열렸다. 이제 같이 있어. 이제 같이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이 입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고 그 순간 목이 타들어가듯 아팠다.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더 무겁고 끈적하고 오래 고여있던 무언가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몸을 비틀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남아있었다.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때 탁! 손끝에 무언가 닿았다. 딱딱한 감촉.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나무였다. 젖어 있었지만 분명히 단단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것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그 순간 아래에서 다시 손이 올라왔다. 발목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살이 찢어질 것처럼 조여왔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물이 목을 막고 있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손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사방에서 동시에 뻗어나와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나는 필사적으로 나무를 붙잡았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안 돼. 머릿속에서만 외쳤다. 그때 위에서 누군가 내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던졌다. 거칠게 억지로 끌어올려지듯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대로 바닥에 내던져졌다. 숨이 터져 나왔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폐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펜션 주인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왜? 밖으로 나갔어요. 낮고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안 돼요. 거기 안 돼.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거기 말고. 그가 가리킨 곳은 내가 있던 별채가 아니라 본관이었다. 그가 머무는 건물.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본관 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냄새. 비린내였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이 배어있는 냄새. 그는 작은 방 하나로 나를 데려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불을 켰다. 노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저게 뭐예요? 겨우 말을 꺼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만 흘렀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긴 원래 호수가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예전엔 마을이 있었죠. 조용히 이어지는 목소리.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서로 다 알고 지내던 곳이었죠.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비도 안 왔는데 땅에서 물이 올라왔죠. 그는 잠시 멈췄다. 처음엔 다들 금방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근데 빠지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왔죠. 나는 숨을 삼켰다. 이야기가 이상할 정도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하지만 다 떠나지는 못했죠. 그의 시선이 어딘가 멀어졌다.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 떠난 사람들.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몸이 굳었다. 사라졌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을 수 없었어요. 집 안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길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었고, 물가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었죠. 나는 방금 겪은 일을 떠올렸다. 방 안으로 스며들던 물, 그 안에서 올라오던 손들, 그 물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예요. 밤이 되면 물이 올라오는 거. 사람을 데려가는 거.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왜 이런 곳에 남아있는지 묻지 않아도 그는 알고 있는 듯했다. 나도 떠나려고 했어요. 잠시 멈췄다. 근데 못 떠났어요.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조금 걷었다. 밖이 보였다. 호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오늘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몸이 굳었다. 시작?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봤어요. 이제 끝까지 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끝까지 온다고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요. 차도 있고 길도 있고. 내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그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말이었다. 펜션 주인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더 불안했다. 긍정도 부정도 없는 얼굴.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나갈게요. 말은 거의 외침처럼 튀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더 빨리 잡혀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여기 있으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낮게 말했다. 버틸 수는 있어요. 희망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었다. 그저 시간을 조금 더 끌 뿐이라는 느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 뛰쳐나가 끝낼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며 점점 조여오는 걸 느낄지. 나는 결국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은 열릴 겁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거기가 바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문을 열었다. 밖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져 있었다. 공기 자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다. 마당이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펜션이 하나가 아니었다. 내가 있던 건물과 본관, 분명 2개뿐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건물이 여러 개로 늘어나 있었다. 똑같은 형태, 똑같은 배치,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 거울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처럼.
나는 눈을 비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해졌다. 이게 뭐야?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어느 건물의 문이 열렸다. 끼익. 나는 그쪽을 바라봤다. 문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나였다. 나는 숨이 멎은 것처럼 굳었다. 같은 얼굴, 같은 옷, 같은 표정. 그 나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아니야. 그 나가 입을 열었다. 왜 들어왔어? 그 목소리는 아까 그 존재의 것이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도망쳐야 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다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발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만이 현실 같았다. 숨이 터질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발밑이 꺼졌다. 나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짧은 추락, 그리고 철썩. 물이었다. 다시. 나는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더 깊었다.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방향을 알 수 없었다. 위와 아래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나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다. 공기를 찾으려 했다. 그때 손에 무언가 걸렸다. 천이었다. 나는 그걸 붙잡았다. 그 순간 그 천이 움직였다. 나는 멈췄다. 천이 아니라 옷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나는 손을 떼려 했지만 그 사람이 먼저 내 손을 붙잡았다. 강하게.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둠 속에서 얼굴이 가까워졌다. 익숙한 얼굴. 펜션 주인장이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그 자리는 검게 비어 있었다. 입이 열렸다. 못 나가요.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물이 입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몸부림쳤다. 벗어나려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손이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사방에서 나는 완전히 붙잡혔다.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하나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있어.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올렸다. 다리를 세게 휘둘렀다. 무언가에 부딪혔다. 단단한 감촉. 그 순간 몸이 위로 튕겨 올랐다. 물 밖으로.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기침을 쏟아냈다.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낡은 목조 천장.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여기는 처음 묵었던 그 방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른 바닥, 닫힌 창문, 고요한 공기.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점점 가까워지는.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똑! 노크 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똑! 그 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같았다. 짧고 메마르고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노크.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소리 하나만 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켜버릴 것 같았다. 똑! 똑! 두 번 더. 점점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다. 나는 눈을 감고 손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열지 않는다.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이대로 버티면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민수 씨, 눈이 번쩍 떠졌다. 내 이름이었다. 분명히 문 밖에서 들려왔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이건 달랐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민수 씨, 문 좀 열어봐요. 그 목소리는 펜션 주인장이었다. 혼란이 밀려왔다. 그는 분명히 아니, 그게 진짜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문을 바라봤다. 손잡이는 조용했고 바닥도 말라 있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민수 씨, 괜찮아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 무뚝뚝하고 감정이 얕은.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함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라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이 바닥에 닿았다. 차갑지도 젖어있지도 않았다. 정상적인 감각이었다. 한 걸음씩 문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문 옆 작은 창으로 바깥을 확인했다. 펜션 주인장이 서 있었다. 평소 그대로의 모습, 마른 옷, 변함없는 표정, 눈도 멀쩡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 좀 열어요.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닫았다. 괜찮아요?
주변을 훑으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봤군요.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다. 저게 뭔데요? 겨우 말을 꺼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설명해도 지금은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분명히 급해져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방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이미 한번 들어왔어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다시 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할 수 없었다. 이미 겪었다. 그는 창문 쪽을 가리켰다. 호수 쪽은 보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나도 반응하지 마세요. 또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그때 툭!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그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보지 마세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시선을 고정했다. 툭! 툭! 소리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귀 옆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그때 유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쓱 무언가가 창문을 긁었다. 길고 느리게. 나는 눈을 감았다.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떤 모습일지. 그냥 소리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의미를 주지 마세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탁, 탁 규칙적이었다. 마치 손가락 5개로 순서대로 두드리는 것처럼. 나는 결국 참지 못했다. 아주 조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가 내 얼굴을 잡고 정면으로 돌려 세웠다. 봤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창문에 붙어 있었다. 얼굴이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유리에 바짝 눌린 채 그리고 그 입이 움직이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다. 몸이 떨렸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 끝까지 갑니다. 오늘 밤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온도가 내려간 것도 소리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달라졌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공간 위에 덧씌워진 느낌.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아 숨을 누르는 것처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끝까지라는 게 뭐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무언가를 설명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눈빛. 결국 짧게 입을 열었다.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디로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창문 쪽, 커튼 너머를 향해. 저기,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호수, 그곳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툭! 다시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더 가까웠다. 아니, 더 안쪽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문이 아니었다. 방 아니었다. 숨이 멎었다. 소리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툭! 툭! 아래에서 무언가가 두드리는 소리. 나는 시선을 내렸다. 나무마루.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제 올라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쿵! 바닥이 한번 크게 울렸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그리고 툭! 이번에는 바로 발밑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마루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느다란 선처럼. 하지만 점점 넓어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또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한쪽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나는 그를 따라 이동했다. 바닥 중앙을 피해 물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검고 긴 머리카락. 서서히 퍼지며 번져갔다. 이번에는 더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었다. 머리카락이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올라왔다. 여러 갈래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마치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나는 벽에 등을 붙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때 딱! 무언가가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 손이었다. 하얗게 불어있는 손가락이 천천히 바닥 위로 기어 나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또 하나 순식간에 수십 개의 손이 바닥 곳곳에서 솟아올랐다. 방 전체가 손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너무 선명했다. 너무 현실적이었다. 벽 잡으세요! 그가 외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벽을 붙잡았다. 그 순간 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위로, 우리를 향해. 나는 비명을 질렀다. 손 하나가 발목을 스쳤다. 차가운 감각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잡히면 끝입니다. 나는 더 위로 몸을 끌어올리려 했다. 벽을 타고 손톱이 긁히며 아픈 느낌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때 한 손이 발목을 꽉 움켜잡았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놔! 발을 세게 흔들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왔다. 그리고 아래로 끌어당겼다. 균형이 무너졌다. 몸이 기울었다. 다른 손들이 동시에 달라붙었다. 다리, 허리, 팔 순식간에 붙잡혔다. 완전히 잡혔다. 안 돼, 안 돼.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끝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때 놓아. 그가 외쳤다. 그리고 무언가를 던졌다. 작은 물체였다. 바닥에 떨어졌다. 짤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 순간 손들이 멈췄다. 정확히 동시에. 그리고 천천히 물러났다. 나를 붙잡고 있던 힘이 풀렸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숨을 헐떡였다. 손들은 다시 바닥 아래로 사라졌다. 물도 함께.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시간을 번 겁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이제부터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불이 꺼졌다. 탁! 완전한 어둠.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